지금 여러분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날에 딱 1원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2배씩 불어나는 것이 30일간 이어집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이 될지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매일 100만 원, 30일이면 합계 3천만 원이지만 1원부터 매일 2배씩 불리면 30일 후 금액이 무려 53억 6,870만 원이 됩니다. 숫자가 틀렸나 싶으시죠? 맞습니다. 53억입니다. 이게 수학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실체입니다. 이 원리를 70년 넘게 실제 삶에서 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입니다. 그의 현재 순자산은 약 130조 원인데 놀랍게도 그중 99%가 52살 이후에 쌓였습니다. 젊을 때 특별히 잘 번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찍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8번째 불가사이다. 원자폭탄보다 강하다는 말이었죠. 처음엔 과장처럼 들리지만 오늘 끝까지 보고 나면 이게 정확한 묘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인도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채스를 발명한 제상시사가 국왕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미랄 1개, 두 번째 칸에 2개, 세 번째 칸에 4개, 이렇게 64칸을 채워주십시오. 국왕은 너무 소박한 부탁이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64칸을 전부 채우려면 미랄이 약 1844경 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지구 전체의 밀 생산량을 몽땅 합쳐도 수천 년을 재배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었죠. 복리는 이처럼 처음엔 전혀 티가 나지 않다가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세상을 뒤집어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선형으로, 즉 일정하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말을 들어도 처음 며칠은 1원, 2원, 4원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이 느낌이 우리를 복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30일 2배 실험에서 20일째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524만 원입니다. 매일 100만 원씩 받는 첫 번째 선택의 2천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이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은 역시 별로네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21일째부터 숫자는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복리에서 인내심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수익을 결정하는 실제 변수입니다. 버핏은 6살 때 이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6캔짜리 코카콜라를 25센트에 사다가 동네를 돌며 한 캔에 5센트씩 팔았습니다. 11살엔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주식을 처음 샀고 15엔 핀볼 머신을 사서 이발소에 임대해뒀죠. 그가 부자인 이유는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절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연 6%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살에 시작하면 60살엔 약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0살에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면 60살엔 약 2,800만 원, 정확히 절반입니다.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최종 금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복리에서 시간은 원금보다 더 귀합니다. 버핏은 복리를 눈덩이 굴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처음엔 거의 커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고 접촉하는 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중요한 건 눈덩이의 처음 크기가 아니라 충분히 길고 적당히 젖은 언덕을 찾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딱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매우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복리는 한 번 큰 손실이 나면 그동안 쌓아온 효과가 한순간에 증발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10년간 연 10% 수익으로 자산을 꾸준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무리한 베팅으로 50%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치 복리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50% 손실 후 원점 회복에는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잃었다는 감각이 복리에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복리를 일상에서 빠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72 법칙입니다. 72를 연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연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 6%면 12년, 연 9%면 8년, 연 12%면 6년입니다. 이 법칙으로 목표 금액에서 역산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수익률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는 좋은 방향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지금의 1,000원이 24년 후엔 실질 가치로 500원에 불과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대에 통장에 가만히 돈을 넣어두는 건 안전한 보관이 아니라 조용한 손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복리라는 무기를 거꾸로 돌려 가난한 사람의 통장을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도 복리로 자랍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책을 읽으면 1년에 약 180시간을 독서한 셈입니다. 처음 1년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지만 3년째엔 새 개념이 기존 지식과 연결되면서 이 이해 속도 자체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지식은 쌓일수록 더 빠르게 쌓이는 복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20분 걷기를 1년 동안 지속해보세요. 처음 한 달은 체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기초 체력이 올라가서 같은 20분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1년 뒤엔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할 여유가 생기고 2년 후엔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몸도 복리로 쌓입니다. 이제 복리 사고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은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10년 후 그 돈이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지출 앞에서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가? 버핏은 결혼 후에도 집을 사지 않고 오랫동안 임대로 살았습니다. 당시엔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집을 사면 그 돈이 잠든다. 투자했으면 그 돈이 일한다. 집 살 돈을 수십 년간 복리로 굴린 결과가 130조 원입니다. 나중에 집을 샀을 때 집값보다 훨씬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복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리는 돈이 많아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버핏도 처음엔 유캔콜라, 동네 핀볼 머신에서 시작했습니다. 복리는 시작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하는 기간이 결정합니다. 매달 1만 원씩 40년 투자한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10년 투자하고 멈춘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높은 수익률을 쫓다 큰 손실이 나면 복리 사슬이 끊깁니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 3가지가 복리를 계속 작동시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복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조급함입니다. 30일 2배 실험에서 18일째까지 금액은 고작 13만 원입니다. 19일째 26만 원, 20일째 52만 원, 25일째 1억 6천만 원, 그리고 30일째 53억입니다. 복리의 진짜 마법은 거의 끝에 가서야 터집니다. 중간에 멈추는 순간 그 폭발적인 마지막 장면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리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가 결정합니다. 빠른 돈보다 느리고 확실한 돈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돈만이 아니라 지식, 건강, 기술, 관계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3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복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하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엔 복리를 방해하는 심리적 함정들이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 현재 편향, 군중 심리, 이 세 가지 함정을 직접 파헤칩니다. 이걸 알면 복리 투자를 끝까지 지속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꼭 보러 오세요.